백운 계곡이 겨울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5m 이상 치솟은 순백의 빙벽이 겨울의 정취를 더합니다. 수원에서 왔는데 되게 잘 그 축제를 구성해 준 것 같아가지고 오는 길도 되게 괜찮았고 와서 보니까 얼음 사이즈도 되게 크고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포천은 어때요? 포천이요? 산이랑 눈이 너무 이뻐요. 눈 덮인 산이 너무 이뻐요. 눈도 오고 막 할 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재미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이 사진 찍기. 이런 건 처음 봐요? 네. 어때요, 수준이? 10점 만점에 10점. 나무를 세워가지고 위에 또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 펌프로 내과에 물을 일단 올리는 건데요. 날이 추워질수록 이 얼음이 얼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얼게 되면은 이때쯤에서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다 얼게 되면은 이제 축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실내 낚시장 내선 빙어와 송어 잡기가 한창입니다. 뜰채로 빙어를 낚는 재미, 겨울이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도 좋은 것 같아요. 팔뚝만한 송어도 잡혀 올라옵니다. 어머니랑 누나랑 저희 조카랑 같이 왔어요. 지금 무슨 고기 잡으신 거예요? 네, 숭어요. 새벽부터 와서 좀 피곤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놀거리도 많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잡은 물고기를 즉석에서 회로 뜨거나 구워서 먹으니 이 또한 겨울의 선물입니다. 되게 고소해요. 입에서 버터 냄새 돌아요. 원래 눈썰매 타러 왔는데 이걸 더 좋아하네요. 물고기 잡는 거를 훨씬 재밌어하네요.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포천 동장군 축제. 백운계곡 주변 주민들이 주축이 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동절기에 마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하다 체험형 축제를 생각해낸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고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도 소외돼 왔습니다. 여기가 또 군사 적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군사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뭐 시나 면이나 뭐 다 얘기를 해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공의를 했기 때 뭐 이런 동장군 축제가 나왔지만 사실은 19회라는 거에 비하면 초라하죠, 사실은. 운전 중이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었지만 포천에도 새로운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육군단 부지의 반환이 결정된 것입니다. 70년 만에 포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육군단 부지. 낙후된 지역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 현안들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앞서 포천에서 펼쳐지는 축제 현장 보셨는데요. 이 동장군 축제,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지만 그 속에는 포천만의 애환이 서려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축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독 군사시설이 많은 포천시는 그나마 최근 들어서 대규모 군사시설 부지의 반환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접경 지역이지만 포천 옆에 동두천시는 도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여전히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도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들을 각각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영현 포천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네, 앞서도 같이 저희가 이 동장군 축제를 봤습니다. 이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데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포천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는 백운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동장군 축제입니다.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이제 상인들이 장사도 잘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지역의 군인들 뭐 군단도 주둔하고 군단 여단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생업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농민들 또 상인들 스스로가 겨울철에 어떤 생계 좀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실행에 옮기면서 벌써 19번째 동장군 축제가 백운계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한 해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작년 뭐 코로나 그 여파도 있었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주 월등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설 내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눈썰 매장이라든가 얼음을 지칠 수 있는 썰 매장, 또 특히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치어 조그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제 낚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올해 아주 월등하게 많이 이 동장군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님,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포천에서 군생활 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만큼 포천에 이제 워낙에 군사 시설이 많다 보니까 네, 포천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이 군사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우리 그 포천에는 또 군단급, 뭐 사단급, 여단급 해서 뭐 68개의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은 동양 최대의 사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 사격장, 또 미 8군이 전용으로 쓰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이런 곳에서 9개소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도합 여의도 면적의 17배, 또 특히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시설이 사격장이나 군비행장, 또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둔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저 도시 전체에 이 군부대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좀 불편을 겪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뭐 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 많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예, 직접적인 불편함은 우리 포천 지역은 이렇게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 2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포천시 전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저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첩규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렇게 중첩 규제를 받자 보니까 생활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특히 이 군사시설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아마 지난 연말에 10월 달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SUV 차량에 총알이 날아들어서 유리창에 이렇게 맞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격장에서 날아드는 그런 불편한 사항, 또 그리고 그 사격장 인근에는 민가들이 좀 있는데 불발탄이 또 옥상에 떨어지는 부분, 또 사무실에 또 도비탄이 날아 들어오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포천은 도농통합형 시이기 때문에 축산업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축들이 또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사격장에서 나는 포탄 소리, 또 군 비행장에서 나는 그런 비행기 뜨고 내릴 때의 소리 이런 소음 때문에 가축이 또 유산된다는 그런 불편 사항들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뭐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행히 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 포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육군단 부지 반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뭐 그냥 반환됐을 리는 없고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천에는 5군단, 6군단 이게 군단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군 그 구조조정 관련해서 5군단하고 6군단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5군단도 포천에 있으니까 6군단에 있는 군인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5군단으로 이체해서 국방 업무를 수행하면 될 텐데 그 반환되는 그 6군단 지역에 또 별도의
예하 부대를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지역이 또 특히 포천시의 아주 핵심 도시 인근의 시가지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70년을 희생한 포천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각계각층 또 국회의 국방위원회도 찾아다니고 또 경기도도 찾아가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전달을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그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포천의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인식을 해주셔서 특이하게 기초자치단체와 국방부가 상생 협의체를 아주 최초로 설치를 해서 4회에 걸친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연말에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육군단이 주둔했던 지역을 반환하겠다는 결정을 해줬던 거죠. 자, 시와 시민이 일심동체가 돼서 이뤄낸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절실하게 이 땅이 필요했으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한 걸 텐데 육군단 부지 반환이 이토록 간절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도면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동 시청이 소재한 포천동 지역에 네. 또 인근의 선단동 소읍이 최고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모여 사시는 핵심 도시입니다. 이런 포천동과 선단동 소읍 중간에 기역의 육군단 부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도시가 사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육군단 부지가 반환이 될 경우에는 포천동과 선단동 소읍을 이렇게 이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아주 첨단 산업이라든가 또 교육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고 그런 지적들을 많이 당하는 포천시,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곳에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또 그거와 또 병행해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또 뭐 주거단지,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주 주거단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직주 근접형 첨단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뭐 포천에 많은 일자리 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풍부한 반면에 특이하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군단이 반환된 토지에 드론이라든가 뭐 IT 산업 또 AI 산업 관련된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이 지역에 만들자. 이런 그런 정책적인 방향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육군단 부지 반환되는 게 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국유지가 19만 평, 우리 시유지가 8만 평에서 27만 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환이 결정됐다고 해서 당장 뭐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 아닐 거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결정된 사항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7만 평의 토지를 저희가 포천시에서 개발을 해서 그런 이익금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 병영 시설이라든가 또 군 작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설을 해서 그 기부해주는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 저희가 기부대 양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이제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면은 약 2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나 저희 포천시는 정말 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기를 아주 압축을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많은 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아주 최대한 좀 시기를 좀 당겨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 육군단 부지 반환이라는 게 그동안 정말 피해를 많이 봤던 우리 포천 시민들에 대한 작은 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잠깐 어떻게 활용할까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여기에도 도전장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발전특구는 뭔지, 또 이게 지정이 되면 뭐가 좀 좋아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 정부까지 투트랙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희 수도권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포천은 접경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엔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첨단 산업 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하겠다 하고 정부와 이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드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난해의 9월 1일 우리 포천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뭐 저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죠. 도심 한가운데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게 되면 아마 사유재앙권 침해도 받고 또 소음 관련 이런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실질적인 임무는 행정 업무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 없겠다. 많은 군부대가 현재 주둔도 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적극 환영을 하면서 반대급부로 우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을 이제 좀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양해가 돼서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우리 포천시가 지난해에 11월 달에 공동으로 또 드론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전국에서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드론 관련 업체도 참석을 했고 또 우리 그 기관에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드론과 관련돼서는 우리 포천이 그런 부분에 선점이 됐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영북고등학교라는 곳이 드론 학과가 설립이 되어 있고 또 관내에 있는 대진대학교, 경북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군사용 드론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폭용 드론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시험할 데가 없죠. 그러나 우리 포천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격장이 뭐 여의도 면적이 17배나 되는 사격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인증할 수 있는 부분 또 드론을 표준화시켜가는 표준화센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이미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필을 해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정부에 이제 좀 요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인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회발전특구 이런 지정을 보면은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데가 지금 경쟁 상대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밟아서 정부를 설득하실 생각이신지 앞으로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회발전특구가 사실 뭐 수도권에서는 접경 지역만 해당이 되고 각 지방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 어느 지역에 있는 또 어느 지역에서 요청하는 똑같은 산업 가지고 우리 포천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달라 이런 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히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그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특히 국토부로부터 2회 연속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포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드론을 만들어서 시험할 수 있는 또 폭파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사격장 인프라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차별적으로 월등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회발전특구도 있지만은 평화경제특구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지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경제발전특구가 각각의 특구로 지정되는 게 효율적인 것보다 오히려 한 자치단체에 중복해서 같이 지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는 대진대학교나 차의과학대학교 또 경북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도 이미 설립이 돼서 학교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또 뭔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서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학업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는 그렇게 연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포천에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한탄강 세계 지질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저 남쪽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 최북단에 세계 지질 공원과 함께 세계 지질 정원을 만들어서 정말 수도권 시민들, 수도권 국민들의 쉼터로 만들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발전특구에서 관광특구로 정부에서 지정해 주시는 게 우리 그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타당하다는 생각 가지고 경제발전특구에서도 관광특구로 그래서 관광특구 또 기회발전특구 또 교육발전특구 3대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온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 한탄강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포천에 관광 자원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관광 자원들 좀 예, 현재 동장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백운계곡 또 수도권 시민들 많이 알 텐데 산정호수 그리고 우리 광릉 수목원 국립수목원 그리고 뭐니 해도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이렇듯이 자연환경이 아주 풍부한 그런 관광 자원들이 풍부한 포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계획들이 이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실현이 돼서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또 교육발전특구까지 전부 지정이 되면 미래 포천의 모습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포천은 사실 현재도 8,000개의 중소기업이 조업을 하는 기업 도시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이뤄내고 있는 GRDP 연간 지역 내 총 생산액이 연간 7조 2천억, 1인당 GRDP는 4,600만 원 이렇듯이 많은 그 기업의 소득 창출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8,000개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서 드론이 앵커 산업이 되겠습니다만 드론뿐만 아니라 또 관련 AI 산업, 또 ICT 산업, 또 이런 것 R&D 단지 이런 것들을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을 받아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 경우 또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환경과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만큼 또 교육에도 아이들 포천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특구 지정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특구 지정을 받아간다면 정말 포천은 수도권 제1의 포천시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목표도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이게 또 힘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새해도 되고 있으니까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우리 포천의 100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또 교육발전특구, 경제발전특구 3대 특구 지정이 우리 포천의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꼭 3대 특구 지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는 정부도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포천 같은 정책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오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세버스 18대로 상경한 동두천 시민들. 국방부 청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동두천 지원대책 국방부는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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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2000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집회에는 하루 생업을 접은 시민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동두천은 시베리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져도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어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분노의 핵심입니다. 2만 명에 이르던 미군이 3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공여지 반환은 기약이 없고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동두천은 동천시 땅의 거의 절반을 제공해서 70년 동안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단 한 푼의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8만 평에 그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10년 전 정부 약속대로 30만 평 규모로 확대 추진해 줄 것과 평택처럼 동두천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 경기 북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 등을 보상책으로 요구했습니다. 앞서 포천시장 모시고 접경 지역으로서 포천의 성장 전략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동두천시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 전체 인구의 약 15%가 미군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을 정도로 동두천 경제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습니다. 자, 그러나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으로 한때 2만 명에 달하던 미군이 지금은 4천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미군이 떠났지만 군사시설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아서 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모시고 동두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동두천 하면 역시 미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군 부대의 현황 어떻습니까? 우리 동천은 1951년 주한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 24사단이 이제 주둔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75년까지는 이제 미 7사단이 주둔을 했다가 그 이후 미 2사단이 현재까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택으로 기지가 이제 이전이 되면서 지금 4천여 명의 지금 주한미군이 현재도 주둔하고 있지만 우리 동천시는 그 전체 면적의 42%를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을 해왔고 또 일부 반환은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아직 그 반환되지 않은 그 캠프 KC 호비 외 여러 기지가 지금 주한미군이 기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그 동천시가 대한민국 최대 면적을 주한미군 공유지로 내주고 있는데 그 면적이 전체 우리 면적이 95.6 킬로평방미터의 42%면 아마 잘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여의도 면적의 7배. 여의도의 7배. 예. 그 축구장 국제기구로 얘기하면 3,300개의 축구장 면적의 그 대단위 면적을 지금 주한미군 공유지로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서 동천시에 또 많은 그 경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캠프 KC 1,414만 평방킬로미터, 네. 한 500만 평 정도 되죠. 그리고 캠프 호비도 이와 같은 면적에 지금 우리 그 동천시 한 복판에 지금 지리하고 있고, 그리고 캠프 캐슬 일부, 그다음에 지금 캠프 호비 일부도 반환이 됐지만은 아직도 반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환이 된 그 캠프 KC 1,414만 평방킬로미터, 한 500만 평 정도 되죠. 그리고 캠프 호비도 이와 같은 면적에 지금 우리 그 동천시 한 복판에 지금 지리하고 있고, 그리고 캠프 캐슬 일부, 그다음에 지금 캠프 호비 일부도 반환이 됐지만은 아직도 반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캠프 짐볼스라든가 캠프 캐슬 일부 또 캠프 님블 일부 이런 지역 반환된 대금 면적은 아마 면적이 거의 한 11만 9,4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될 정도니까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거는 과거 그 주한미군이 산악 훈련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반환이 됐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지역에 반환이 됐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필요한 그 시내 평지로 이루어진 캠프 KC 호비와 캠프 KC가 반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동천의 그동안 반환 지원에 대한 미래 계획을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반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 투자 개발을 위해서 1조 5천억의 민간 유치를 기획하고 있던 부분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그거로 인해서 지역 그 경제 손실이 매년 5,278억의 재정 손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동천시 현재로선 반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거를 정부가 지금까지 그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피해가 크신 분들이 이 미군 상대로 장사하시던 분들, 그렇습니다. 지역 네.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이분들 요즘 이렇게 만나보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뭐 사실 그 거의 죽음의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주가 이제 우리 캠프 KC 호비의 보산동, 강암동에 이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상인들은 이미 90% 이상이 다 폐업을 또 했고 또 그거로 인한 그분들이 지역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상가는 다 이미 문을 거의 다 닫은 상태이고 일부 문을 연 곳 또한 그 거의 뭐 외국인이 뭐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죽음의 도시로 지금 전락해 있고 인구 또한 지금 그 과거 2만 명이 주둔하던 그 기지에 지금 4천 명이 지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으로 상권을 이용하던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인구도 1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 8만으로 지금 내려앉은 상태로 지금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 미군의 평택 이전 결정을 하면서 동두천에다가 뭐 일정 부분 지원을 약속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이고 뭐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미군이 이제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2008년도에는 미군이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지연이 돼 있다가 2014년도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일부가 잔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저희가 그 상당한 그 동천 시민이 분노를 금치 못해서 총궐기 대회를 하고 항의 집회를 하니까 2020년도까지는 다 반환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가 산단 30만 평을 개발해 주겠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만 평은 일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지금 20만 평 또한 국가가 지금 그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평 또한 그 분양 단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또 20만 평도 분양 단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아마 개발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또 기지가 반환이 되게 되면 그 기지를 활용한 우리 동천시의 종합발전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아무런 것도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30만 평 가운데 지금 10만 평만 지원을 하고 20만 평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이 지원도 말이에요. 사실 그 LH와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토교통부도 항의 방문을 또 했고 또 LH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분양 단가가 예전에 약속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또 시기적으로 뭐 변화에 있어서 증가가 됐고 또 만약 분양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지자체가 떠나야 되는 잘못된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이 또한 이것도 저희가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하고 풀어야 될 과제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군이 이전하면 그러면 그 부지라도 빨리 반환하면 그 반환된 부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많이 지연되는 건 아니라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사실 그 저희가 이번에는 그 2023년 아마 12월 20일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아마 정부와 미국 정부가 회의가 있는 것으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 반환되지 않은 캠프 모빌 일부는 반환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반환해서 제외가 됐거든요. 또 캠프 KC 호비는 아예 반환 협상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미군 공여지 반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뭐 아까 지역 상권이 죽었다는 이미 죽어 있죠. 자체하고라도 뭐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발전계획도 상당히 조금 지연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연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보다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조차도 세웠던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뭐 민간 투자라든가 또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구상 또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상권이 죽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못 받게 되면 세수도 굉장히 줄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31시군의 최하위 13.5%밖에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일자리 또한 그 2022년 그 추계에 보면은 59.5% 아마 전국 최하위를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진행이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로의 그 기능이 아마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상황이 이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집회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주한미군 공여지가 이제 2014년도에 2020년도 완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4년이 됐잖아요. 이제 10년째 1월달 뭐 아무런 정부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동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5월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 범시민 대책위를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 지연에 따라서 2023년 12월 13일이죠. 대통령 집무실 앞 국방부 청사 앞에서 우리 시민 800여 명이 항의 총궐기대회를 했고 또 저희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지연되는 미군 기지에 대한 그 기지 반환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이전이 안 됐을 때 동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산단 2단계 학대 개발 및 30만 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특화 최첨단 산업 단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것을 좀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경기도 북부에 의대 설립을 해서 4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지역발전 범시민 대책위가 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국방부 장관 만났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캠프 KC 등 미군 부대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실 저희가 2023년 6월에도 당시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면담을 해서 4가지 안이 우리 기지 이전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기지 이전이 안 되고 계속 주둔을 했을 땐 평택과 같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됐던 국가산단 2단계 학대 개발에서 30만 평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경기 북부 의대 설립을 위해서 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지난 2023년 12월 13일 현 치만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도 똑같은 것을 제의를 했는데 아직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만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거기에 달아 있고, 또 우리 동천시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세수 연간 저희가 그 기지 반환 지원에 따라서 세수가 300억 이상의 손실을 또 보고 있고, 또 기회 발전할 수 있는 5,700억 이상의 그 경제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정부한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실정인데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 신년 초부터 지금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천시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그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어쨌든 분단 국가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동두천에 계속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네네. 그렇다면 미군 부대 이 부지 반환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또는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책, 이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그 오랫동안 미군하고 이제 주둔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이질감이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또 동천에 주둔할 때도 우리 동천 시민의 뜻을 묻고 한 사례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 또 희생을 해왔고, 대한민국의 경제 7대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에는 동두천의 그런 안보에 대한 그런 담보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저는 그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국가가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천에 계속 주둔한다 하면은 우리가 평택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평택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평택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18조 8조 원의 그 정부 예산을 또 투입을 했고, 또 용산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반환대에 1조 5천억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동천시도 이제 계속 주둔한다 그러면 동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동천에 주둔하는 미군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평택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동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과 같은 그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줘서 동천시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은 반드시 정부가 제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평택, 용산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보면 동두천 지원 특별법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 사실 저희가 더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평택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동천에 같이 주둔한다든지 또 이전이 어렵다 하면은 평택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우리 동천시 특별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 의과대학 설립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동두천에 의대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또 의구심을 가질 텐데, 우리 동천시는 지금 이미 건립되어 있는 1,500병상의 재생병원이 지금 대진대 측에서 건립을 했고, 지금 종교재단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천시의 그 별관을 지금 올 6월에 준공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이미 건축되어 있는 재생병원 본관 1,500병상은 경기도와 지금 협의를 해서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동천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의료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했을 때 경기 북부에 의대를 동천에 설립을 하게 되면은 가장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요소가 동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 북부의 의대를 대진대 측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이제 지난해 말 국방부에 시민들과 같이 갔다.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런저런 동두천의 요구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이런 데다가 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올해
올해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좀 우선적으로 좀 해내야 되겠다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2023년 12월 20일 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그 전국에 있는 그 기지 반환 아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의 부평, 또 경상도의 창원, 그 용산 외 5곳의 기지는 반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천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미군 기지가 있는 우리 동천시에는 한 뼘의 땅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동천시민이 크게 분노해서 제가 1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고 또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기지 반환이 제외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또 분노하고 우리 시민들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기 때문에 2024년도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 기지 반환 이전의 그 어려움을 정부가 이제는 예면하고 홀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뜻이 반드시 간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자, 시장님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당부할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동천 시민은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동천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구마녀 동천 시민은 이제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동천시 발전이라는 그런 시민의 그 염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천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열심히 동천시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인내하던 동두천 시민들이 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이제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